네, 그럼 키워드별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씩 좀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힘을 냅니다. 낙폭이 만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슬슬 좀 반전하는 종목군들, 2차 전지도 시장 대비로 덜 밀리거나 혹은 상승 전환되는 종목군들도 꽤 보이고요. 오늘 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선거 전에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거 이후에 조금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우려감이 강하게 반영된 만큼 금리 인하가 지연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초반에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약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밸류업 지주회사들 좀 약세입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부 특정 종목들은 좀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에코앤드림이라든지 이런 쪽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미국의 엔비디아 강세 발 맞추면서 반도체 섹터 강세입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꾸준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전체적으로 좀 매수 분위기고요. 그동안 쉬었던 반도체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흐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한미반도체 장 초반보다 좀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은칩스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에디테크 등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주들 뭐 소폭이지만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눈에 띄고 지금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주반도체, 어부부 반도체도 지금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로봇 섹터주들 흐름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스타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급등했었던 모습이었었고요. 지금 보신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RS 오토메이션도 반등, 두산 로보틱스도 반등.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은 로봇 섹터주들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고 금리 인하 최대 피해주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소비주들이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반등했었던 소비주들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하락이 다시 또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총선이 끝났죠. 이런 가운데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주들 그리고 원전주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정책에 힘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시장의 반응인 거죠. 일단 여소야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이 이제 입법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 자체적으로 진짜 밸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다만 이제 금융이라든지 지주회사 이런 쪽들에 대한 선호도가 단기간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들도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반면에 뭐 상대 다른 쪽들은 오히려 영향 없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정부 주도하의 정책 관련 아시다시피 밸류로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해당 종목들도 또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뭐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올렸던 부분들을 대부분 좀 돌려놓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그 고유의 업황의 실적 이런 부분들에 해당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면은 해당 섹터 해당 종목들의 실적 시즌 지금 4월, 5월 가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밸류업 상승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가격 조정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좀 선별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다 우려감이 있는 고성장주들 그러니까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소비주 몇몇 또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금리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국내도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맞닥뜨리고 있죠. 세금이라든지 뭐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약간 조금 험난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준의 여기서 공개를 본다라면은 일단 하반기의 지표를 보면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3번의 인하를 예상하고 신나게 달려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었는데요. 또 CPI까지 보다 보니까 이거 좀 물가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높았고 주거비도 금리 때문에 계속 높은 상황이죠.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뭔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물가를 좀 잡으려면 또 금리를 쉽게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게 또 미국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뭐 임금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중동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 문제를 보인 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줬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치 나오게 되면은 또 그 부분은 조금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연준이 4월, 5월 이제 회의 5월하고 6월이죠. 5월하고 6월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어느 정도 줄지가 시장에 좀 반등의 바로메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한테는 좀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되겠고, 아시다시피 소비주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주들은 더 너무 최악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이 온다라면 소비주들은 오히려 좀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주도주들 조정 가격 메리트 있다고 보겠습니다. 5월달에도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실적 시즌에 뭐 별 볼 건 없겠지만 임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의 조정은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주도주들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반도체 비교적 선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관련해서 해운, 정유, 방산 쪽에 강세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슬슬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은 계속 가져가도 될지,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뭐 지금 전력기기 쪽들은 지금 살짝 한 2, 3일 정도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유가 강세로 인해서 뭐 해운이라든지 정유 이런 쪽들은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우려감이 시장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상태는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 로템이 치고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단 상대적으로 뭐 선방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주춤해진 모습이 방산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도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죠.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강하게 반영된 이후에 유리기판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제 레거시용 반도체 쪽에서도 순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동진세미캠 좀 마찬가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SNS텍도 가미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좀 선별할 필요는 있겠다. 빠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엔비디아 영향력도 서서히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확실히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보다는 반도체 역시도 좀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엔 뭐 짧은 단기 매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선거 이후 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기보다는 보유한 종목들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잘 살펴보시고, 신규 매수를 하실 때는 오늘 찍었던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는 전략 좀 필요하겠고, 지수로는 2650선 지지선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